그럼 지금부터 한강 하구 포럼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부터 우리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일보 편집국장님이신 박정환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민경섭 인천시 수질환경과장님 대신에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에 우리 이현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상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오전에 실시된 포럼 내용에 대해서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차례부터 이렇게 하실까요? 마이크 좀 주시면. 마이크. 장석환 교수님부터 시작하도록. 다시 한번. 방금 소개받은 대전대학교 장석환 교수입니다. 인천 한강하구 포럼이 벌써 한 5, 6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면서 상당히 안정된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은데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런 그 한강에 대한 특히 그 하구 포럼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고 조명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벌써 여러 주제들이 한 20몇 주제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논의 사항도 많았었고 중요한 정책적 그리고 시민 환경적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강 하구가 주로 그 인천을 중심으로 이 하구 포럼이 운영이 되고 또 중요도가 이렇게 조망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하구를 제가 바라보는 하구는 이렇습니다. 하구를 영어로 에스트레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리버 마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입 이런 뜻이죠. 그 얘기는 하구는 강의 끝이 아니고 강의 시작입니다. 그런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제 수자원인데요. 그러니까 하천의 입장에서 보면 하천의 모든 그 다음에 홍수위를 계산하면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그러면 하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가 기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구는 보면 강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공학적으로 보면 계산의 출발점은 하구에서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강을 저 위에 있는 팔당을 지나서 강원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 분들이 그동안에 쭉 하구를 바라보는 관점은 위에서 떠밀려 내려오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아래쪽에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 약간 피해자적인 느낌 많이 갖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바다의 강의 그런 시작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해를 보는 지점이 아니고 이것을 상생과 협력을 하는 시작점으로 판단을 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강 하구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남북
그 공동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공유하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남북 공유하천의 이 특수성에 관련해서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이 하구의 가장 큰 특징인 남북 공유 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하구의 생태, 수리, 수문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평화 통일의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천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한강 전체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좀 도망점을 조금 더 위에서 바라보고 생각에 도망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을 특히 인천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구 관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하구 관리의 문제들은 대부분 관리적 측면 이것을 해수부가 관리할 거냐, 환경부가 관리할 거냐, 아니면 인천시가 관리할 거냐, 서울시가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요즘에 이제 어제 오늘 불기차게 나온 얘기들이 이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이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는 것은 과거부터 쭉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이해당사자라든지 행정의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어떤 실현 프로젝트에 대한 거버넌스가 조금 약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물관리의 최고의 정점은 국가 물관리 계획이고 그 위에 이제 물기본법입니다. 이 기본법에 이제 12대 원칙이 있는데 국가물관리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이제 하위에 있는 것이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한강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올 3월 6일 날 이제 처벌이 됐고요.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한강 유역 종합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어. 올 12월까지. 제가 이제 그 한강 유역 종합계획 그 과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과 한강 유역 물관리 기본계획은 왔다 갔다 하네요. 첫 번째는 물 이용, 물 안전, 그다음에 물 환경, 그다음에 물 거버넌스, 그리고 물 산업 이렇게 크게 5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하구에 대한 구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인 도출을 위한 결론을 내고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각각의 거버넌스를 좀 구축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한강 하구의 안전, 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뭐 홍수, 이수이 아니고 특별한 한강 하구에 가지고 있는 이 접경에 대한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물 안전이 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놓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훨씬 더 결론을 잘 낼 수 있고 그 거버넌스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 이용적인 측면은 하구의 물 이용은 지금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지금 물 이용적인 부분이 좀 심각한 거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도서 지역의 물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오늘 뭐 스마트 워터 그리드인데요. 이 스마트 워터 그리드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그 인프라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형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거버넌스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물 환경도 맞죠. 수질 문제 같은 경우도 뭐 굴포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구에. 근데 쓰레기 문제를 많이 나오는데요.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인천시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경기도 부지사께서 한번 이제 좀 미팅을 하자고 해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쓰레기 문제를 상류에서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문제는 인천에서 바라보는 쓰레기 문제가 과연 상류에서 한강 본류에서 내려오는 문제만 이게 있는 거냐 이런 거죠. 인천 자체에 있는 하구에서 나온 쓰레기, 그다음에 해양에서 나온 거, 상류에서 내려 이거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그것을 분포와 기여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합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하류의 갈등, 그다음에 유역 간의 갈등, 유역 내의 갈등들이 많이 존재하고 이걸 거버넌스로 해결하는데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이해의 득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 되는데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문제보다는 물 문제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로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종의 도박판에서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절대 윈윈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이 물 문제거든요. 물 문제의 갈등이거든요. 특히 상하류의 갈등 이런 거. 상류가 이익을 보면 하류가 손해를 보고 하류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상류가 양보를 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해서 편익을 잘 산정을 해서 논의의 출발점을 삼으면 상당 부분 진전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상하류의 유역 간의 문제도 그렇고 국가 간의 문제도 다 그렇거든요. 지금 낙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양보를 한 만큼 상대한테 그러면 보상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보상의 차이를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출발선은 그래서 제로섬을 해야지만이 이 갈등과 거버넌스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편익을 잘 산정을 하고 두 번째는 각각의 분야별로 갈등과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맞추면 한강 하구의 문제가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협력을 해서 그래도 이 한강 하구 포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도 그러니까 하구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고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에도 하구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다 실행적이고 새로운 방법론에 의해서 이 하구의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박정환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박정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어떤 때든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얘기들 이것들을 계속 풀어나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인천일보니까 사실상은 그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천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강가족에서도 이외에 밑에 그 강화 주변을 중심으로 사람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는 주민들은 사실상 먹고 사는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지속성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쓰레기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어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쓰레기. 이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최근에는 뭐 환경부까지 관심을 가져가지고 처리 예산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저희들이 처음에 3개 시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계속해서 육상으로 인한 그 오염, 인천 앞바다 오염을 주상해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요. 육상보다 사실상은 이제 다른 인천 이외의 지자체는 그럼 인천은 오염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부유 쓰레기만 갖고 이제 한강에서 떨어 내려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좀 더 좀 깊이 들어가면은 침적 쓰레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어로 활동을 하면서 버려지는 그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논의를 해야지 된다. 인천시가 그러면은 침적 쓰레기, 어민들 어업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오염도들에서는 여태까지 사실상은 좀 신경을 덜 썼거든요. 부유 쓰레기보다는. 그렇다고 보면은 진짜로 지금부터는 어떤 그 한강 하구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치부도 이제는 끄집어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구에 대한 오염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된다. 그렇다 보면은 어구에 대해서 실명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들도 사실상 있고 어민들 스스로도 이제는 자정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는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어민들에 대한 그 산업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늘 그 한강 하구가 기수 지역이라고 해서 풍부한 유기물질 거기 유기물질을 먹고 자라는 물고기나 아니면은 조류나 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품성이 좋다고만 얘기했지 이거를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노력들은 굉장히 부족해 왔다. 예를 들어서 장봉도 같은 경우 지금 그 강화 쪽에서도 일부 김 양식을 하고 특히 장봉도 쪽 바로 이제 그쪽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는데 장봉기밀에서 일부분 옹진군에서 상품화를 했어요. 지원도 하고. 그런데 그 지원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장봉김 포장 이렇게 박스 같은 포장 제작 지원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정말로 대단히 김 양식을 통해서 어떤 그 산업화를 이루어야지 되겠다라는 게 좀 필요할 텐데 그런 노력은 좀 덜 하지 않았나. 특히나 지금 지금 글로벌 캠퍼스 내에 있는 총장님은 까지요. 조례를 통해서 어떤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있다. 한번 굉장히 한번 해보자. 수심 깊은 데에서 다시마가 있는데 다시마를 활용한 의약품 생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민 소득하고 연계시켜가서 어떤 특화된 산업을 한번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경기도고 서울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뭐냐 그러면은 그걸 줘야지 우리가 협의체 구성부터 시작해서 논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인데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계시도 협의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저희들이 지적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협의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화 좀 한번 해봤으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단체 위주, 그 다음에 행정기관, 그 다음에 뭐 국방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단체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좀
밀도 있게 하나의 어떤 뭐 협의체를 모였을 때는 어떤 하나의 주제에서 솔루션까지 가는 해결책을 갖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구성을 해서 사실상은 아주 실질적이고 실행적인 그런 논의들은 아직 부족하다. 이것들을 빨리 인천이 주도하던 어떤 인천이 크겠죠. 면적별로 보면은 인천이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좀 짜임새 있는 행동들이 나와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들을 한번 전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말씀은 어떤 형식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한강하구 분들이 지금 위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위기는 아까 노령화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 감소도 있을 테고 왜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한번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이거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수질환경 과장님. 예. 예, 안녕하세요. 저희 인천시 수질환경과 전정인 주무관입니다. 원래 이제 민경석 수질환경과장님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의회 일정상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한강하구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청취해서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교수님 먼저 할래요? 예. 예. 이현동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어제하고 오늘에 걸쳐서 그 포럼이 5개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제6 포럼을 종합 토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실태하고 발전 방향 그 해낭 분석 쪽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워터프론트 또 생태 벨트에 관련되고 세 번째가 수질이나 수생태에 대한 내용. 그 다음 네 번째가 거버넌스에 관련되는 아까 우리 장 교수님이 그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침에 제가 자장을 또 보면서 했던 게 한강 하구의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정환 국장님도 7편 인천일보에서 취재했던 내용을 해주셨는데 제가 전체 내용에서 받았던 느낌은 그동안에 우리 스마트워터 그리드 학회에서 매년 한강 하구에 대한 문제, 실태, 뭐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쭉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말보다는 실천을 할 때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문사회학적인 측면, 저는 뭐 공학 박사입니다만 인문사회학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결국은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그 어려움. 그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예요. 발생이 이제 상류부터 또 내려오다 보니까 공동으로 해결하는 모색 방안이 이 환경 문제는 두 가지거든요. 혜택을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와 원인을 유발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그 두 가지예요. 결국은 그거는 뭐 우리의 해법이 아니고 선진 외국의 오래된 관행이고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되고 내가 원인을 부담을 했으면 쓰레기를 발생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야 근본적인 해결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공학적인 또는 기술적인 사이언스나 뭐 테크놀로지적으로 제가 보면 이게 하구라는 게 아까 에스트리나 그 우리 리버 마스라고 하는 뭐 그런 개방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갖는 해역하고 하구의 데피니션에 대한 정의
그걸 폭넓게 이제 해석을 해가는 과정들이 참 인상 깊었고, 그게 전이 지역이잖아요. 또 기수역이다 보니까 생태계가 상당히 다양성이 있다라는 게 있고, 남북한이 접경이 돼 있다 보니까 남북한을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서 어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의료 행위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배만 띄우는 것부터 스타트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거고, 이제 남북한에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서 군사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의 상승 부분을 대비해서 미래를 생각하자 하는 분도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세대까지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그 히스토리를 봐서 보면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이 에스츄리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를 발표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리질리언스에 대한 부분. 요새 이거 키워드의 하두죠. 그 탄성 회복력이라는 게. 사람이 끝까지 떨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로 되죠. 자연, 생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질리언스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다음에 에너지 저감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생물에 함께하는, 즉 주민과 함께하는, 그는 더불어 사는 그런 내용도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세 가지가 정리가 되던데, 첫 번째가 생태 환경에 대한 보전, 이용, 관리,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하고, 수역을 어떻게 하고, 뭐 의료 주민들의 삶 이런 걸 보자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아울러서 이게 이제 통합 관리를, 거버넌스를 포함한 제도, 뭐 지침 이런 걸 포함해서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보면 관광하고 그 역사 문화를 연계를 해서 관광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이 어떨까, 뭐 그런 이야기를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게 감명 깊게 제가 들었던 것 같고요. 저 생각도 학자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기술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인문사회적인 이게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내용이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뭐 하천하고 특히 인천 한강하구 포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분야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분야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물 문제의 해결 또는 물에 관련된 분야의 관리 문제 등에 있어서 그동안에 그 의사결정이나 사업 계획 추진 등을 위해서 그 방향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탑다운식의 행정 중심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근래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양한 구성체, 즉 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특히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에 대한 그 거버넌스 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구성하고 운영해오는 그런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수질 관련 분야에서는 협의체나
거버넌스의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즉 예를 들어서 안영천의 수질대책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에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이와 같은 어떤 수리권적인 문제에 관한 협의체인 경우에는 그 거버넌스 구축이나 운영 등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금강유역의 용당댐 문제나 낙동강의 문제, 물 문제 이런 경우에는 한 개의 광역 단위의 광역 단위의 그 행정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광역 단체가 이루어져서 협의체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특히 물은 다른 어떤 재료로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델리케이트한 그 어떤 논쟁과 갈등이 유발돼서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그 합의점을 도출하고 올바른 그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이렇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 간의 그 시스템적인 그 거버넌스의 조직보다는 조직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적 거버넌스, 즉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 한강하구의 경우에도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여러의 그 광역 주체들이 같이 하나의 거버넌스를 이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행정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줘야 바람직한 그런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또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제 나온 얘기 중에서 한강 하구는 앞에서 얘기한 강의 말단이지만 또 시작점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한강 본류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한강 하나의 수계 단위를 봤을 때는 하천 하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한강 상류의 경기도, 강원도의 이런 그 행정 단위들과도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그 한강 하구의 그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앞서 얘기된 쓰레기 문제도 흔히 상류에서는 물 문제에 있어서 많이 그 피해를 보는 지역, 하류는 혜택을 보는 지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쓰레기 문제에서는 또 거꾸로거든요. 상류에서 쓰레기가 버려서 하구에 모아져서 문제가 되는 이런 어떤 상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의 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역 시스템 전체에 있어서의 그 거버넌스 구축이 상당히 문제 해결 또는 하천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 얘기가 많이 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좀 폭넓은 하천에 대한 여러 자료의 그 공유로부터 시작해서 참여하는 여러 이해 당사자, 즉 공동체나 주민 단체들의 상호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또 행정단체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힘을 받고 탄력적으로 힘있게 그 사업 같은 걸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참여 주체들의
거버넌스 주체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울러 그 각 참여 주체들에 대한 또 역할과 책임을 또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의 도출과 제시가 그 상호 참여자들의 그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아마 주민들일 거예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고 서로 의사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이는 즉 하천의 그 상생과 발전, 지속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물 문제 또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 주민 참여가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 참여를 적극 도모를 할 수 있어야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하천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천 현장과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해, 그 다음에 문제 도출들을 하고 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물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이를 통해서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서로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 나가야 좀 더 건전하고 발전적인 그런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운영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인천하고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물 문제에 있어서 이런 포럼이나 거버넌스 또 여러 협력체들이 잘 활성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돼서 물 문제에 대한 많은 발전과 이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그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대신대학교 장석환 교수님, 박정환 국장님, 그 다음에 인천시 과장님 대신 나오신 우리 주무관님, 이현동 박사님, 박상우 교수님, 다 주옥 같은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